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저 커린의 마케팅 개론 2장 성공적인 마케팅 및 조직 전략 개발 성공적인 마케팅 개발 및 조직 전략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조직에는 크게 기업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있죠. 현대 조직의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사적 수준, 그 다음 전략 사업부 수준, 그 다음 기능 수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전사적 수준이란 회사 차원이에요. 회사 차원. 즉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부가 있다면 그 사업부를 사업부 내부 관점이 아닌 사업 밖에서 사업부를 바라보는 즉 사업부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이 바로 전사적 수준에서의 관점이죠. 즉 이를테면 예를 들어 농심이라면 라면 사업, 스낵 사업, 음료 사업 뭐 등등 이런 식의 사업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업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게 바로 전사적 수준이고요. 그 다음 전략 사업부 수준은 영어로 SBU, Strategic Business Unit, 그래서 SBU라고 하는데 SBU 수준, 즉 전략 사업부 수준은 이를테면 하나의 사업부 안에 집중,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부 내에서 실질적인 전략, 뭐 경쟁 전략 이런 거를 짜는 그런 수준이 이제 전략 사업부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수준. 기능 수준은 회사 내에 특정 기능, 이를테면 마케팅, 영업, 디자인 등등, 재무, HR 등등 특정 기능을 말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구조는 회사 차원, 사업부 차원, 그 다음에 기능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 위에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 회사 차원, 사업부 차원, 기능 차원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직의 전략. 조직의 전략은 why 더하기 what, 쓴 how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의 파운데이션 기반, 그 다음 조직의 디렉션 방향, 조직의 스트래티지 전략 이렇게 되죠. 왜와 무엇을 이 만나서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조직의 존립 기반 먼저 보겠습니다. why에 대한 거죠. 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가? 가장 가장 근본적인 게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미션, 조직 문화도 여기 있죠. 핵심 가치는 조직의 행위를 인도하는 근본적이고 열정적이며 지속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의 정신이라고도 얘기해. 정신, heart and soul. 기업의 정신을 담아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매우 근원적인 회사의 예, 회사의 어떤 가치죠. 핵심 가치는 회사의 핵심적인 믿음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만든다고 하죠. 자, 두 번째 미션이에요. 미션은 조직의 고객, 시장, 제품, 기술 이런 걸 명시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조직의 역할을 정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써놓은 것을 미션 선언문, 다른 말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이 그렇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또는 비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미션과 비전은 동의어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미션이죠. 고객의 행복에 기여하는 생활환경위생기업.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방제 회사, 바퀴벌레 잡는 방제 회사인 세스코에 대한 미션인데 또 다른 사례는 월스트리트 잉글리시라고 영어 회화학원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 재직 중에 만든 미션입니다.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학습자들에게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 우리의 각오 뭐 이런 게 담긴 그런 문서죠. 조직 문화, 조직의 일원들에게 학습되고
공유되고 있는 가치, 아이디어, 태도, 규범 이런 것들의 집합을 조직 문화, 다른 말로 기업 문화라고 하죠. 지금까지 Why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Why. 자, 그 다음에 What, 조직의 방향, 비즈니스, 그리고 목표가 있죠.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회사의 제공물이 속한 분명하고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산업 또는 시장, 이렇게 정의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업이죠. 업. 제가 빵을 만든다면 뭐 제빵업, 그죠? 자동차를 만든다면 자동차 제조업, 이런 식으로 어떤 업이냐, 그 업이 바로 비즈니스죠. 이를테면 옛날에 유니언 퍼시픽 레일로드라는 철도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업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서는 자, 우리 회사를 어떤 업으로 정할 것이냐, 우리 업은 철도업이냐 아니면 수송업이냐, 이게 회사의 미래를 규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수송업이다, 철도업이다 고 한다면 뭐 항공이나 육상, 운송에 대한 그런 쪽에까지의 그 생각이 넓어지지가 못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철도업이 이 업의 수익성이 매우 크게 낮아지고 그렇다면 이 회사도 역시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기회를 버리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약간 넓게 더 많은 기회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업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유니언 퍼시픽 레일로드는 스스로를 나는 철도 산업이야, 철도업이야 가 아닌 나는 수송업이야 라고 정의했다면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겠지요. 코닥도 마찬가지죠. 코닥도 스스로 업을 좀 더 필름 메이커가 아닌 좀 더 넓은, 폭넓은 업의 정의를 갖고 갔더라면 쉽게 어려워지진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스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퀴벌레 같은 걸 잡는 회사죠. 방제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쥐를 잡았더라고요. 쥐 잡다가 뭐 바퀴벌레 잡다가.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방제만 강조하지 않아요. 지금은 식품위생, 전반적인 식품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말한다면 스스로의 업을 조금씩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목표예요. 목표. 성취되어야 하는 과업을 목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기간이란 제한이 주어지죠. 자, 목표는 기간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목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50억이에요. 언제까지 50억? 2016년? 2017년? 아니면 6개월? 분기? 1년? 월? 알 수가 없죠. 특정 기간을 정해 주어야 골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은 쉽게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말해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죠. 여기도 유사하게 나오죠.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의 장기적 활동 코스, 이렇게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을 정의할 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목표예요. 목표가 있으면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말하고요. 자, 전략이 가운데 있죠. 자, 왼편에 뭐가 있어야 전략이 나온다고 했죠? 방금 바로 목표죠. 골이 있어야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전략이 있으면 그 하부에 나오는 게 전술이에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전술이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전략. 즉 목표, 전략, 전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목표, 전략, 전술 이렇게요. 필립 코틀러의 책을 참고로 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분석, 목표, 전략, 전술 이렇게 돼 있죠. 목표, 전략, 전술. 고올은 다른 말로 오브젝티브라고도 합니다. 목표죠. 달성해야 할 과업.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과업은 대부분이 이윤이겠지만요. 꼭 이윤만은 아닐 수 있어요. 판매량, 즉 매출, 또는 시장 점유율, 또는 품질, 또는 고객 만족, 또는 직원 복지, 또는 사회적 의무까지, 사회적 책임까지도. 이를테면 어떤 제약회사가 어떤 질병에 듣는 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의무를,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이윤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약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 의무를, 사회적 의무를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목표가 정해진 후에 비로소 무엇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 다음은 전략이라고요. 그렇죠? 목표, 전략, 전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조직의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준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차원의 전략, 사업 단위별, 즉 SBU별, 그 다음에 펑셔널, 기능별 레벨이 있다고 했어요. 전략의 레벨. 그 다음에 제공물별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겠죠. 마케팅 대시보드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대시보드는 마케팅의 어떤 시의성 있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컴퓨터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뭔가 이게 좀 바뀌고, 마치 대시보드라는 뜻이 원래 자동차의 계기판,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나 어떤 계기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실시간 아니면 반드시 리얼타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시의성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말하죠. 마케팅 대시보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전략 방향을 설정해 봅시다. 전략 방향. Where are we now? 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죠. 자,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현재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의 나의 역량을 알아야 내가 갈 곳이 나오겠죠. 현재를 분석하려면 크게 세 가지예요. 역량, 고객, 경쟁자. 옛날에 역량 대신 자사라는 말을 많이 썼죠. 자사. 그래서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티터. 그래서 옛날에 소위 3C라는 3C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3C에서 컴퍼니 대신 역량을 썼네요. 역량은 핵심 역량, 경쟁 우위. 고객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객에 임하는가? 경쟁자, 경쟁 유형. 용어를 좀 보죠. 핵심 역량.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우리 회사가 잘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고요. 경쟁 우위는 남들보다 우위에, 그러니까 남들을 이길 수 있는,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강점이에요. 핵심 역량과 좀 다른 점은 핵심 역량은 나의 능력이고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경쟁 우위, 실제 경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특정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고 다양한 강점이 조합되거나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즉 핵심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우수한 결과를 못 내는 경우는 경쟁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가? 미래의 모습.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분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 세로축은 시장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좌측 상단 스타, 좌측 하단 캐시카우, 우측 상단 퀘스천 마크, 우측 하단 독스. 자, 스타는 뭐죠? 내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 내가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요. 리더 또는 아니면 앞서가는, 예, 시장에서 앞서가고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그리고 시장 성장률도 높은 경우에요. 이걸 스타라고 하죠. 스타는 좋죠. 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시장은 크고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건데 투자를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죠. 왜냐?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죠? 들어오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마케팅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밑에 있는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시장에서 리더예요. 리더 또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투자가 필요가 덜 필요하죠. 투자할 필요가. 왜냐?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신규 진입자도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점은 투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창출하기에 가장 좋은 이런, 예, 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캐시카우. 그 다음 우측 상단 퀘스천 마크, 물음표란 뜻인데 말 그대로예요. 고민이 많죠.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많아요. 왜냐? 시장은 성장해요. 시장은 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나는 약간 처져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더해서 점유율을 높일까요? 투자가 필요한데 하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리더가 내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 그 다음 도그는 개죠.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낮고 이거 뭐 별로 이제 의미가 없죠. 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다각화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다각화 분석은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예요. 현재의 제품으로 현재의 시장, 그게 왼편 위에 있는 마켓 페네트레이션, 시장 침투죠. 현재의 시장에서, 즉 현재의 시장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고객이라는 뜻이죠. 현재의 고객한테 현재의 제품을 더 열심히 팔겠다. 어떻게? 더 푸시해서, 더 영업력을 더 강화해서, 이를테면 더 할인해서, 더 뭐 저기 판촉 도구를 써서 현재 시장을 더 세게 공략하겠다. 두 번째, 좌측 하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를테면 부산에 있는 좋은데이란 소주, 시장이 좁아서 더 이상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어요. 자, 서울로 가자. 서울 시장 크다. 서울 가서 소주 시장을 공략해보자 하면서 서울로 진출을 하지요. 이게 바로 마켓 디벨롭먼트, 시장 개발. 시장 개발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우측 상단,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이죠. 제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아요. 제품 매출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정체예요. 이때 제가 소주 얘기 예를 든 김에 좋은데이 유자맛
좋은데이 자몽맛 뭐 이런 식으로 예? 향을 넣은 달콤한 소주. 이게 바로 제품 개발이죠. 제품 개발을 통해 예,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측하단은 다각화예요. 다각화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처음 만들어 본 제품을 처음 가보는 시장에 이거는 둘 다 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죠. 예.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 다른 시장에는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간혹 다각화는 예. 큰 시장 성장을 큰 그 매출 성장을 예. 이룰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엔 전략적 마케팅 프로세스. 모든 전략적 활동은 플랜, 두, C 계획, 실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빨간 부분이 계획이고요. 아래, 가운데, 연두색 실행, 그 밑에 평가 이렇게 있죠. 계획, 실행, 평가. 필립 코틀러의 모델도 비슷하죠. 계획, 실행, 평가. 계획은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전략과 전술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SDP, MM 이 두 개를 계획이라고 하죠. 자, 계획 다시 보시죠. 아까 그 전 그림을 가볼게요. 빨간색 계획이에요. 계획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분석과 시장 제품 초점 무슨 말이죠? 자, 그다음 마케팅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네요. 상황 분석. 상황 분석은 뭐 현재 내가 서 있는 곳과 내 환경을 분석한다. 두 번째 시장 제품 초점 무슨 말이죠? 시장 제품 초점 시장은 뭐랬죠? 첫 시간에 시장은 고객이다. 제품 고객 즉 누구에게 어떠한 제품 초점 즉 누구에게 어떠한 제품 컨셉을 전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즉 시장이고요. 제품 초점 즉 제품 컨셉이에요. 누구에게 어떠한 제품 컨셉을 만들 것인가가 가운데 파란색이고요. 우측 마케팅 프로그램 지금 말한 그 제품 컨셉을 구체화해서 고객에게 다가서게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죠. 뭘로? 제품으로, 가격으로, 유통으로, 프로모션으로 이 네 가지 마케팅 믹스를 통해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상황 분석은 분석, 시장 제품 초점은 뭐 필립 코틀러의 관점에 의하면 이걸 이제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술적 마케팅 플랜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이 세 개를 합친 걸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행 평가죠. 계획은 상황 분석, 즉 이게 분석이죠. 시장 제품 집중, 아까 말했죠. 네. 그 다음 목표 설정, 그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 자, 분석을 먼저 보죠. 분석은 스왓 분석이죠. 스왓 분석의 S와 W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죠. 인터널. 내부 분석. 기회와 위협은 외부죠. 중요합니다. 강점과 약점 내부, 기회와 위협은 외부.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장 제품 집중. 그리고 목표 설정. 즉, 전략 수립과 목표 설정인데요. 마케팅과 제품 목표. 타겟 시장 결정. 차별화 포인트 발굴. 제품 포지셔닝. 이런 거를 하는 단계가 바로 시장 제품 집중과 목표 설정.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게 어떠한 컨셉의 제품, 즉 누구에게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제품 포지셔닝으로 갈 것이냐.
결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이에요. 마케팅 프로그램은 4P, 즉 마케팅 믹스를 갖고 하는 마케팅 계획이죠. 즉 마케팅 프로그램을 마케팅 믹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요 네 개를 묶은 거예요. 프로모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요 네 개를 묶은 거. 이게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죠. 네 개를 합쳐서 섞어서 특정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걸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죠. 마케팅 믹스. 근데 마케팅 믹스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케팅 믹스는 뭐 우리가 먹는 커피 믹스와 비슷하죠. 그죠? 커피 믹스는 커피, 프리마, 설탕 세 개가 섞여 있고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 네 개가 섞여 있죠. 섞여 있다는 차원에서 믹스는 비슷한 거죠. 제품, 가격, 장소, 촉진. 프로모션을 촉진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실행. 이번엔 실행입니다. 분석을 했고 전략을 세웠고 전술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실행해야죠. 즉 마케팅 계획을 이행하는 거예요. 자,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사람, 시간. obtain resources. 주로 사람과 시간이겠죠. 사람과 돈이겠죠. 두 번째, 조직을 꾸려야 됩니다. 실행하려면 마케팅 팀 짜야죠. 세 번째, 타임라인, 스케줄 짜야죠. 그 다음 드디어 실행을 해야죠. 자, 마지막 평가죠. 평가는 자, 실행이 잘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계획대로 되었는가죠. 계획대로 되었나? 됐으면 오케이.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또다시 결과를 제일 첫 부분으로 올리죠.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차이가 보정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전략, 전술 이 세 개가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평가. 그래서 크게 말하면 계획, 실행, 평가. 좀 좁게 말하면 좀 이렇게 조금 이게 그 펼쳐서 말하면 분석. 그 다음에 아까 고객, 제품 집중 뭐 이렇게 이런 말 했었죠. 그게 이제 전략이고 그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 그 다음 실행, 그 다음 평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개론 2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